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 이민형 노무사입니다. 그동안은 좀 산업재해 영상에 대해서 많이 올렸는데 오늘은 좀 일반적인 노무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기로 하죠. 일단 뭐 전반적인 동영상 자체는 1부랑 2부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1부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죠? 1부는 이제 뭐 노무사가 어떤 직업인지, 그 노무사를 되려면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최대한 빠르고 쉽게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네, 2부는 이제 노무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노무사 합격하고 나서 실제로 뭐 수습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은 게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편성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배경이 약간 좀 특이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를 나오지 않는 이제 고졸 노무사고, 조문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24살에 노무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조금 주변에서 이제 대학생 분들이 이제 노무사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은지, 아니면 붙고 나서 뭐 이제 학기가 몇 년 남았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에 대한 당위성도 생기고 좀 신뢰감도 생기기 때문에 먼저 소개 한번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제 노무사 원래 선택했던 거는 그때 당시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유명했어요. 아, 그거 유명했죠. 그거 맨날 보면서 멋있다. 사실 그렇게까지 막 뭐 드라마틱한 직업은 아니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률적인 대리를 맡거나 아니면 이제 산업재해 구성법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인 거죠. 근데 이제 변호사랑 그러니까 좀 법률 서비스하면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변호사잖아요. 근데 이제 좀 변호사랑 다른 부분은 소송까지는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제너럴리스트고, 우리는 노동법에 관한 스페셜리스트고.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그러면 이제 노무사 시험이 크게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일단은 그 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이랑 1차 시험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공부 시작 자체는 몇 월 정도에 하셨나요? 1차 공부 시작 자체는? 1월에 민법 강의를 됐고요. 들으면서 시작을. 보통 1차가 한 5월달에 있으니까 1월달에 민법 들으면서 계속 1, 2차 준비하고 5월달에 이제 사회보험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바짝 한 달 동안 하고 바로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민법이나 노동법 1, 2 같은 과목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끝내놓은 상태에서 그쵸. 마지막 한 달, 5월 한 달 동안만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을 바짝 미친 듯이 돌렸다. 그쵸.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회보험법이 나중에 점수 받기 되게 좋아요. 단순 암기 과목. 단순 암기니까 일종의 전략이네요. 내가 무조건 많이 외우면 점수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점수를 넉넉하게 받아놓으면은 다른 데서 약간 미끄러져도 커버가 되니까. 근데 민법이 솔직히 점수 받기가 솔직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법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점수를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 사회보험법 점수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노무사님이랑 다르게 1차만 1년 정도 군대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합격한 케이스인데, 저는 군대에서 준비했지만 대학생분들은 학기 다니면서 준비하는 방법으로도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1차 자체를 지금 이노무사님 보시면 한 4개월 정도만 봤잖아요. 저는 8개월 정도 보면서 그냥 하루에 한 2시간씩, 뭐 시간 남을 때 저녁에 한 2-3시간씩은 좀 꾸준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냥 민법 같은 것부터 미리미리 들으면서 어차피 이해가 중요한 과목들이니까 계속 반복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하다가 이노무사님처럼 마지막에 5월 그 시험 닥쳤을 때 바짝 한 달 해가지고 사회보험법 같은 암기 과목 쭉 끌어올려서 어떻게 점수를 받아가지고 2차를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 수업 들으시면서 저녁에 돌아오셔가지고 공부를 한 3시간, 4시간씩 꾸준히 조금 해주시면은 저보다 충분히 더 빨리 짧은 시간 내에 아니면 더 높은 점수를 붙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네. 선택 과목 뭐 하셨어요? 처음 봤었을 때 노동경제. 노동경제, 그리고 노경. 두 번째 했을 때는 경영조직론. 경영조직론. 보통 많은 분들이 이게 선택 과목을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근데 이제 저는 경조밖에 안 해봐서 혹시 노경이랑 경조를 둘 다 해보는 입장으로서 그 고르는 팁이라던가 아니면 그 바꾸게 된 이유라던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노경이 왜 사람들이 진입을 하면은 범위가 작아요. 절대적인 양이 작다. 양이 적으니까 좀 해도 부담이 많이 적어요. 그냥 많이 볼 수 있어. 그 범위가 적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범위가 좁으니까 고인물들이 너무 많아.
내가 봤었던 사람 중에 제일 고였던 사람이 경제학 논문을 쓰다가 들어왔어.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겨? 남것도 모르는데 거의 뭐 물에서 장구애비 개짱구 뛰어오는. 그러니까 숨은 경제 은둔 고수들이 많이 자리에 있는 과목이다. 거의 화석 석유야. 근데 이제 만약에 불 지피면 불 나와 그 사람. 경제에 약간 요령이 좀 있는 사람들은 또 범위가 짧으니까 좀 단기간에 해가지고 어떻게 60점 넘겨보는 거는 좀 한번 노려볼 만한 과목이 있어요. 근데 경조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고 뭐 좀 접근하기가 쉬운데 문제 범위가 너무 넓어. 그렇죠. 이게 회독이 너무 힘들어. 그럼 결국은 경조는 범위가 많다. 범위가 많고 공부하기 쉽다. 근데 노경은 범위가 좁고 약간 고인물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경조 장점 하나 더 있잖아요. 인사관리랑 연계된다. 인사관리 과목을 작성할 때 경조적인 지식들이 많이 도움이 돼서 그거 좀 배워놓는 것도 좀 답안을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죠? 2차 시험 이제 준비하시면서 좀 이제 주변에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점점 생기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좀 많이 물어보는 게 얼마나 공부했냐, 얼마나 공부해야 붙는 것 같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말하기 전에 네. 그거 물어보는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못 봤어. 진짜 합격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물어볼 시간에 공부해. 그래도 혹시 시계 같은 걸로 뭔가 공부 시간 같은 거 체크하시나요? 저는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책 보면서 공부한 시간만.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싹 다 빼고. 다 꺼놓고 싹 다 빼고. 근데 이제 그게 10시간 가면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고. 사람마다 조금 스타일이 있으니까. 혹시 신림에서 자취하셨나요? 아니, 저 집에서 통학했어요. 그러니까 통학하는 거리가 편도로 1시간 반이 넘어가면은 자취하는 게 좋아요. 저는 통학하는 거리가 편도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렸는데 통학했거든요. 차에서 판례 외우고 김기범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막 판례 녹음 파일 같은 걸 줘요. 그거 막 들으면서 막 근데 뭐 사실 집중은 잘 안 되죠. 농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시간 반 이상은 신림 자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간 내에 붙기 위해서 좀 불가피하게 하루 공부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는데 연기 때는 순수로 8시간 뽑았고 1기 때는 9시간, 2기 때는 10시간, 뭐 3기 때는 11시간 이런 식으로 1시간씩 늘어가서 마지막에 3기 끝나고 시험 전에는 13시간에서 12시간 사이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그거는 진짜 조금 정신적으로 제가 멘탈이 약해가지고 공부라도 안 하면 뭐 거의 울고 있을 수준이어서 좀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울보였네. 네, 울보였습니다. 결론은 공부 시간은 스타일 따라 다른 거고 중요하진 않은데 절대량이 중요하진 않은데 저는 순공부 7시간 미만으로 합격하고 붙으신 분은 아직 못 봤습니다. 물론 이제 실무 감각 있으신 분들은 뭐 한 훨씬 적게 공부하시고도 붙으시는데 아직까지 제주에서 그런 사람 없어.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7시간 이상. 이 정도는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결론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죠. 마지막으로는 좀 힘들었던 점들이나 팁, 극복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좀 선생님이 안 맞는데 몇 기까지 바꿔도 되나요?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바꿔보셨잖아요. 그분은 은퇴를 하신 분이라서 바꿨을 때 뭔가 느낌이 불리해요 확실히. 불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는 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결론은 뭐 강사가 안 맞는다면 바꾸는 것도 충분히 뭐 그렇게 큰 리스크를 동반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경험상. 그렇죠. 하지만 최대한 안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처음에 게 잘해라. 좋다. 처음에 잘 세팅감이 싹 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스터디 그룹을 뭐 나가셨나요? 뭐 그것도 저는 안 했어요. 많거든요. 저는 안 했어요. 저 한 명밖에 안 했어요. 그 공부 시간 인증 스터디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제주 위에서 진짜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스터디를 막 5개, 6개를 돌려. 근데 문제는 그런 거 되게 높은 점을 합격했어. 그분은 자기 공부할 거 다 하시고 남는 시간마저 스터디에 투자하신 분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스터디로 강제를 해야 공부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런 스타일 역시 사람 따라 좀 다른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스터디 하면서 이제 다른 강사님들이 공유해 주시는 좋은 자료들을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로 좀 많이 시험에서 이득 보신 분들도 좀 신뢰를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저는 스터디 물론 저는 안 했지만 정보 공유 정도는 괜찮지 않나. 자료 공유 정도는. 떨어지셨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물어봐도 돼요. 2차 떨어지셨을 때. 떨어졌을 때는 느낌이 완전 그거지. 늦었다. 망했다. 저급하시네. 편집될 거예요. 망했다. 처음 떨어졌을 때는 뭔가 되게 아쉬웠는데 솔직히 나는 처음 시험 보고 나와서 느꼈던 감정이 합격하면 좋겠지만 왠지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합격할 수 있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붙었을 때는 나는 2 이상은 못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거다. 시험 합격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동의할 거예요. 나왔을 때 아 이렇게까지 했으면 붙어야 돼. 이거 아니면 나는 깔끔하게 포기할 거야. 이게 딱 느낌이 와요. 저도 솔직히 그쵸? 이 이상은 더 할 수 없다. 어. 나는 단 1년도 공부를 못해. 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진짜 열심히.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공부를 진짜 뭐 엉덩이로 했는데 진짜 더 이상 못 앉아있겠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 약간 그 이런 정도로 수준까지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그렇죠. 뭐 이 정도로 농사 수험생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들은 좀 풀어놨던 것 같고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이걸로 추가 영상을 제작하든지 아니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글 달아드리든지 하겠습니다.